글벅과 함께하는 노벨문학 배움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이 있는 문학의 세계로 떠날 가이드 김지혜 선생님입니다. 노벨문학 배움터에서 함께할 첫 책은 바로 유은실 작가님의 순례주택입니다. 입교식에서 받았던 순례주택을 벌써 다 읽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열심히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벌써부터 정말 궁금해집니다. 책을 읽다가 혹시 알베르게라는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길고 고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지친 순례자들이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는 따뜻한 숙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은실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 순례주택을 쓰신 목적이 바로 이 알베르게 같은 책이 되길 바라서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장이라는 힘겹고 고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책이 그야말로 포근하고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길 바란 거죠. 그럼 이 멋진 문학 쉼터를 만드신 유은실 작가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작가님은 수많은 작품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정말 찰떡같이 대변해 오신 멋진 분입니다. 말가의 향이 삐삐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7월 7일에 태어났지만 행운과는 거리가 먼 아주 평범한 아이 일수가 자신을 찾아 나가는 일수의 탄생. 그리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그린 마지막 이벤트까지. 특히 이 마지막 이벤트는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읽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내릴 역이 아닌데도 일단 내려서 마음을 진정시켰던 기억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실제 어린 시절 땀내나는 노동자들의 동네였던 독산동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나의 독산동도 기억해 두세요. 또 망국기 소녀, 내 머리에 햇살 냄새 등 정말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작가님의 진짜 매력은요, 우리 삶의 차갑고 박한 현실을 아주 유쾌하고 재치 있는 유머라는 푹신한 쿠션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눈물 콧물 쏟으며 펑펑 울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번 순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작가님의 인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결국 사랑이 저를 채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듣기만 해도 정말 뭉클하지 않나요? 이 따뜻하고 단단한 철학이 작가님이 탄생시킨 모든 캐릭터들이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이런 작가님의 개인적인 철학은 책 속으로도 고스란히 옮겨집니다. 우리 다 함께 순례주택 226쪽을 한번 볼까요? 순례씨 있잖아. 나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꼭 태어난 게 기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왜? 태어난 게 기쁘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고마우니까. 찝찝하고 불안한 통쾌함 같은 거 불편해 할 거야. 진짜 행복해지려고 할 거야. 지금 나처럼. 이것은 16세의 주인공 수리미와 75세의 지혜로운 어른 순례씨가 나누는 아주 강렬하고 깊은 대화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삶의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주택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은 등장인물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멋진 지도랍니다. 이름 속에 인물이 가진 매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소설의 한가운데 서 있는 오수림, 그리고 김술래.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75세 어른 김술래 씨는요, 이름 그대로 인생을 그저 편안하게 구경만 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자기 발로 묵묵히 길을 걷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고요. 16세 청소년 오수림은 그 이름처럼 내면에 넓고 잔잔한 물과 아주 울창한 숲을 모두 품은 단단하고 깊은 아이랍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이분들이 얼마나 속이 꽉 찬 분들인지 바로 느낌이 오시죠? 소설의 중심이 되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진짜 어른들과 따뜻한 이웃이 모여 있는 곳 순례주택. 반대로 사람을 그저 사는 아파트 브랜드나 재산 규모로만 따지고 어리석게 줄을 세우는 원더 그랜디움. 이 두 공간의 대립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팽팽하게 펼쳐집니다. 자, 이 두 세계의 흥미진진한 갈등은 소설 전체 5부에 걸쳐서 쫙 펼쳐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핵심만 쏙쏙 짚어볼게요. 1부에서는 전혀 다른 두 공간, 순례주택과 원더 그랜디움의 배경,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평생 때밀이로 번 돈으로 순례주택을 지은 순례 씨의 특별한 사연과 그리고 수리미 할아버지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동시에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나누는 원더 그랜디움 사람들의 상반된 삶의 방식을 나란히 비춰줍니다. 2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진 수린민의 가족이 순례주택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철없는 가족들은 순례주택과 그곳 이웃들을 무시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앞으로 겪게 될 만만치 않은 갈등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마침내 수리민의 가족이 순례주택에 입주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일상을 보여줍니다.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던 때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부모님과 언니 때문에 정작 수리민은 민망함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4부에서는 이 한심한 일군 가족과 달리 한층 더 단단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수리미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여기에 더해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순례 씨의 멋진 철학과 태도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베일에 쌓여있던 순례 씨의 유산 비밀이 마침내 밝혀집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의 갈등이 단번에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지만 기분 좋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늘 철부지 같았던 엄마가 낯설지만 반가운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고 수림이 이를 기쁘게 환영하며 이야기는 따뜻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떠세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쏙 넣고 읽으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보셔야 할 독서 미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문학 탐험가가 되어 실전에 조립할 차례인데요. 유은실 작가님은 1부부터 5부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5부분으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책을 보면 그 어디를 봐도 제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의 편집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각 장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그 내용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를 찾아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는 여러분만의 멋진 제목을 직접 지어주시면 됩니다. 작가님이 남겨둔 빈칸을 바로 여러분의 통찰력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거죠. 물론 처음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1부를 구성하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읽고 각 장마다 요약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1장은 순례주택 입주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은 원더 그랜디움의 1군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3장은 순례 씨에 대하여,
사장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어른일까?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순례주택, 진정한 어른들이 살아갑니다. 라고요. 일부는 순례주택이라는 공간과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니 흩어져 있던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단단한 의미로 확 다가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나만의 제목 짓기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1장부터 18장까지 소제목을 먼저 달고 장들끼리 묶은 1부부터 5부까지 좀 더 큰 제목을 달아보세요.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 이거 너무 좋아서 내가 꼭 기억하고 싶다 하는 문장이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사 노트에 차곡차곡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화 캠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각자가 찾은 그 보석 같은 문장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그때 아주 훌륭한 대화의 재료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개별 탐구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책임지는 편집자라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 길고 아름다운 순례길에 과연 어떤 근사한 제목을 달아주실 건가요? 여러분만의 다채롭고 반짝이는 제목들을 기대합니다.